손을 대지 말아야 될 거에 손을 댔어요. 바로 이게 마약. 이게 결정적으로 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죠. 펜타닐의 주 원료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요게 사실 남미로 가서 이 펜타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CIA가 비밀 요원들을 침투시켰고 마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체포가 아닌 사살로 갔다 그러면 굳이 특수부대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마약 문제도 있지만 것도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대영제우이라는 제 개인 채널과 그다음에 KD패스 뉴스라는 국방, 방위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된 전문 뉴스 매체를 운영 중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이유와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가 틀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미의 친미 국가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차베스가 정권이 들었으면서 반미의 길로 들어섰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이었다가 사실 인제 친러 친중 국가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후에 마두로도 같은 길을 걷게 되었고, 또 한 가지로는 베네수엘라는 사실 남미에서 손꼽히는 산유국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해 왔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인제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미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마두로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거에 손을 댔어요. 바로 이제 마약, 펜타닐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손을 댔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리고 인제 뭐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사실 미국 내 이 펜타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펜타닐의 주 원료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요게 사실 남미로 가서 이 펜타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원료를 갖다가 그런 다음에 인제 이 중남미 통해서 미국으로 유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지금 베네수엘라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가만히 안 있겠다.' 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 군사적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 때리나, 언제 때리나.'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죠. 그만큼 미국이 타이밍을 보고 아주 치고 빠지기 식으로 정광석화처럼 이번에 군사작전을 실시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델타포스와 나이트 스토커가 도심 안전가옥에서 대규모 교전 없이 표적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전술적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군의 주요 뭐 전투기라든가 항공모함 그다음에 대형 상륙함들이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계속적으로 배치가 돼 왔었어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각종 정찰 자산들도 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싹 다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작년 하반기부터 1월 3일 이 작전이 결행되기 전까지 미국의 다양한 정보 정찰 수단들이 계속 감시를 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1월 3일 날 작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걸 봤을 때는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한 지난해부터 계속 비밀 요원들을 침투를 시켰고, 또 한 가지로는 마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일례로 인제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보면 당시 사담 후세인 주변에 이 CIA가 사담 후세인의 이런 주요 인물들, 그다음에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그런 작업을 계속 해 왔던 거죠. 그래서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제 체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뭐 미국에 잘 보시면 이제 정찰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뒤에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스텔스 무인 정찰기들도 다수 갖고 있습니다. 대표 인제 RQ-17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감시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무슨 형사물 보면 미행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감시해서 이 사람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축적해 놓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제 이런 장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특수부대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체포를 한 거죠. 사살 작전보다 체포 작전이 군사적으로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군이 어떤 사전 준비를 했을까요? 만약에 체포가 아닌 사살로 갔다 그러면 굳이 그 특수부대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습으로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요번에 이 마두로 체포 관련된 거는 사실 기존에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했던 군사작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마약이에요. 물론 인제 그 반미 정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 과정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법원에 세우겠다.'라는 게 핵심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마두로가 여러 가지 미국의 법적인 문제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현상금도 한 780억 정도 지금 걸려 있고, 마두로와 부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원에 여러 가지 죄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뭐 마약 유통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총기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거보다는 미국의 이 사법 체계,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로는 이번에 인제 미국의 가장 최정예 특수부대, 그 티어 1 급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가 투입이 됐고, 이 델타 포스 대원들은 체포하는 거, 체포하는 걸 돕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게 마약과 그리고 총기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약 총기 단속을 하는 DEA, 그다음에 FBI 요원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속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군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의 사법기관 요원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번 작전에 좀 대거 포함이 된 것 같고, 체포 당시에도 아마 그런 요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구축한 중국제 JY-27 레이더가 미군의 진입을 전혀 막지 못한 기술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반미 국가로 돌아서고 나서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들을 많이 샀어요. 러시아에서는 S-300 지대공 미사일도 들여왔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JY-27 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텔스 전투를 잡는 그 레이더도 들여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걸로 생각되지만, 사실 스텔스 전투기의 원리는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나 이런 크기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기존의 레이더들은 새 정도 되는 물체가 잡히면 이거를 무시해 버려요. 왜냐면 그것까지 다 잡게 되면 공중에 온갖 날아다니는 거 거의 다 잡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레이더가 과부하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중국이 만든 이 JY-27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텔스 전투기들은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 이렇게 특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만든 JY-27은 VHF 대역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제 중국은 '아,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 잡을 수 있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인제 베네수엘라에 수출을 한 건데, 이번에 막상 인제 미국이 뭐 특수부대들이 들어가기 전에 F-22 라든가 F-35 동원해서 이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뭐 제압하거나 파괴하는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못 잡은 배경이 뭐냐? 이 레이더를 뭐 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먼저 타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제 여러 무기들이 동원이 됐는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바다 주변에 보면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많이 전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그리고 이제 B1B 폭격기도 동원이 됐는데, 거기서도 뭐 장거리 공대지 수당 미사일, 뭐 제즈미나 제즈미알 이런 걸로 선제 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 잡기 전에 이미 얘는 파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역할을 못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얘기한 게 사실은 "허상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인제 이런 물리적 타격에 앞서서 다양한 이제 전자전 공격을 감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제 갖고 있는 전자전기 가운데 이제 그라울러도 있고, EA-18G 그라울러, 이건 항공모함에서 주로 이륙해서 사용되는 전자전기고, 그다음에 인제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자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공습하기 몇 주 전에
이런 인제 JY27과 같은 VHF 대역을 교란할 수 있는 EC130 전자전기도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전자전기들이 먼저 가서 뭐 JY27 같은 레이더들을 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호크나 B1B에서 발사된 제짐이나 제즈미엘이 부셔버리는 고런 식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전 10시간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마두로를 만났는데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제 그동안 제가 예상키로는 마두로가 아마 인제 베네수엘라의 일종의 안전 가옥,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어 있다가 그 인제 잡히기 10 시간 전에 중국에서 보낸 특사를 만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개된 행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정보망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걸 한 것도 요거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사람을 만나니까 움직임이 확 노출이 되죠. 뭐 경호 차량이라든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고 타이밍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특사를 만나는 바람에 작전의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인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뭐 여러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뭐 원유도 수입해 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인제 앞서 우리가 봤지만 무기도 지금 많이 팔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는 미국의 구역이다. 얼씬도 하지 마라. 인제 약간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내부의 군부 반발이나 친중 칠러 국가들의 역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제 대외적인 관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이 사태에 개입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최고 지도자인 마두로를 체포해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독재 국가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지면 그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러시아 중국은 너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가깝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도와주러 오려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봐야 돼요. 마두로가 이미 미국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다만 인제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인제 베네수엘라의 다음은 다음을 누가 이끌 거냐. 이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일 날 인제 그 플로리다의 별장 마라라고에서 얘기했듯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배경에는 물론 이제 마약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베네수엘라의 이런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거 개발하는 데 사실은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미국의 돈이 들어갔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미국이 투자한 만큼 베네수엘라에서 뽑아가겠다.' 그래서 향후에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두로의 다 이 그 부하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 아니 이게 순탄하게 될지 그게 상당히 잘못되면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약간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마두로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마두로의 부하들이 현재 그 베네수엘라를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새드한 상황이고 반면에 마두로 때문에 인제 고생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인제 환호와 인제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인제 녹화하고 하기 오기 전에 인제 뭐 SNS 통해서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다 일어나서 사실은 인제 고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보면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카라카스 중심으로 이제 작전이 진행됐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서 안 사람들이 더 많고 지금은. 그러니까 막 뭐 기뻐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인제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파탄이 됐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남미 다른 국가들로 인제 도망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론이 뭐 한 50대 50 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를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은 굉장히 슬픈 분위기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마두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축제 분위기고, 그런 식으로 좀 나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고, 뭐 전에도 한번 우리 언론에서 다뤘지만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려면 베네수엘라 돈을 뭐 이렇게 캐리어에 담아갈 정도로 화폐 가치가 확 폭락을 해 버렸으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그 차베스 마두로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나쁘지 않았어요. 남미에서 그래도 탄탄한, 왜냐면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사실은 망했죠. 몰락을 했죠. 시장 경제가 붕괴됐고.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의 공식 작전명은 절대적 결의였습니다. 해당 작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 결의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확고한 결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군사 작전을 보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이게 absolute resolve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런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작전명에 붙이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인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는 군사 작전에 좀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기존의 이전 행정부들이 했던 군사 작전들은 잘 보면은 잘못 들어갔다가 굉장히 작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제 이라크전, 아프간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됐었죠. 근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잘 보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보면 이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왔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 왔고, 결정적 순간에 치고 들어가서 빨리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행정부들의 실패 사례를 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도 역시 인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미국의 군사 작전처럼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가 다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 강점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 판단 능력. 아마 이번에도 이 나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많이 동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인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분석하는 걸 인공지능들이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 템포가 빨라지겠죠. 분석이 빨리빨리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작전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결단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인제 'IT 기술의 발전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나요? 일단은 그 미 공군, 해군, 해병대 F-35 전투기 총동원됐고, 또 한 가지로는 인제 뭐 각종 전자전기들 동원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두로를 감시하는데, 물론 인제 우리가 휴민트라 그래서 이런 인적 정보들, 첩보원이라든가 정보원들도 동원이 됐지만, 이번에 잘 보면 인제 RQ-170, 해외 군사 전문 매체를 보면 RQ-170이라는 이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작전이 끝난 다음에 백악관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그전에도 인제 뭐 빈라덴 체포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작전이 이 수행되는 모든 과정을 다 백악관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번에 동원된 RQ-170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스 무인기고, 그다음에 장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아마 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제 뭐 이 야간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는 뭐 열영상 카메라나 TV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전하는 그 지역을 뱅뱅뱅 돌면서 계속 영상을 찍는 거죠. 그러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위성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현장 영상을 말하라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별장으로 보내줬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미 합참의장, 뭐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헤그세스 뭐 전쟁부 장관 다 앉아서 현장을 보는 영상이 나와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RQ-170이 아마 뱅뱅뱅 돌면서 이 델타 포스 요원들이 체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미국은 이런 이걸 보통 인제 하이 밸류 타겟, 뭐 그다음에 뭐 타임 센시티브 타겟, 그러니까 뭐 고가치 표적,
시한성을 요하는 표정 뭐 이런 군사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요런 걸 제거를 할 때 요런 인제 스텔스 무인기들이 동원이 돼서 현장 영상을 보내주죠. 그래서 바로바로 군 통수권자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현대전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단시간에 제압하는 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게 수많은 연습과 실전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가 지금 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인제 5년 차로 접어들고 있죠.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인제 러시아가 22 년도 2 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런 비슷한 작전을 실행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실행도 했었고. 하지만 다 안 됐죠. 그래서 당시 인제 키이우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잡으려는 용병들과 특수부대를 미리 침투를 시켰고 그러니까 인제 이거였어요. D-Day 날 젤렌스키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전에 들통이 났죠. 그래서 당일 날 다 잡혔어요. 다 잡혔고 또 한 가지로는 인제 그때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에 있는 호스트멜이라는 공항을 점령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길 점령해서 러시아에 보면 이제 공수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공수부대 같은. 그래서 이 부대들이 여기를 도착을 해서 키이우를 점령하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1 파는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 헬기 타고 오다가 대낮에 헬기 타고 우르르 오다가 많이 격추가 됐어요. 그리고 1 파가 내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송기에 이제 공수군들이 타고 와야 됐어요. 하지만 1 파가 제대로 작전을 못하면서 2 파가 못 왔어요. 그러면서 고립되고 나중에는 인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러시아도 물론 그런 전력과 장비를 갖고 있지만 미국만큼의 기술과 노하우는 없다. 이런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사실 인제 전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사들 사이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확실히 러시아는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인제 미국이 이런 작전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제 작전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델타 포스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년부터 다양한 훈련을 진행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두로가 숨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안전가옥을 이 미리 인제 훈련장에 세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작전에 투입이 됐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델타 포스 그다음에 전에 빈라덴을 잡았던 뭐 네이비 실 6 팀 대부구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개 팀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미국 내에서 티어 1 급 그러니까 최정예 특수부대고 또 한 가지로는 이 부대들이 JSAC 그래서 합동 특수전 사령부에 속해 있는 부대들이에요. 근데 이 JSAC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그래서 미 대통령의 별동대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이런 부대들은 사실 이런 핵심적인 작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네. FBI와 합동해서 진행한 건가요? 같이 했고 그 FBI나 DEA가 들어간 배경은 영장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서 테러리스트 암살 이거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인제 잘 보시면 마두로가 지금 미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이 됐는데 거기 수감된 형무소에 지금 누가 있냐? 퍼프 데디가 있어요. 래퍼 퍼프 데디가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마약이라든지 뭐 성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거기 수감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른 거예요. 사살이 아니라 미국의 법정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델타 포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DEA나 FBI도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 영장을 집행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 우리 왜 영화 중에 시카리오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것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 보면 FBI 요원이 CIA 요원들하고 같이 움직여요. 왜냐? 실제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FBI 같은 요원들밖에 못 하거든요. CIA는 그런 행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번 작전을 보면서 저는 인제 떠올랐던 영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시카리오도 떠올랐고 또 한 가지로는 넷플릭스에 보면은 왜 나르코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런 겁니다. 가장 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군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건 네트워크예요. 통신이겠죠. 통신망을 절단을 해 버리면 우왕좌왕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또 한 가지로는 이런 독재 국가들은 독재 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를 제거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독재자들은 대부분의 권한을 독재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인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인제 뭐 이거는 인제 뭐 걸프전 때부터 했지만 어떤 군사 작전이 되든 간에 핵심은 그겁니다. 이 통신망을 다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군사 작전을 하든 일단은 네트워크를 절단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러시아는 아직도 그런 걸 잘 못한다. 그런 좀 차이가 있죠. 이번 공습 이후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에 지금 인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부통령이 마두로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미국이랑 엇박자가 나면 미국이 다시 한번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인근에 여전히 많은 미군 전력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두로는 체포를 했지만 만약에 베네수엘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군사 작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제 공습 위주가 될 겁니다. 어차피 마두로는 체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이제는 인제 베네수엘라의 집권 세력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뭐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과 또 틀려요. "아 우리는 뭐 식민지가 아니다. 뭐 미국에 저항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베네수엘라 지금 집권 세력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인제 뼈아픈 타격을 미국이 다시 하지 않을까. 2차 군사 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